2025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중순 이후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두 달 남짓 있었을 텐데, 그 시간들, 소중한 시간들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수험생이라는 이름으로 1년간 여러분 살아가게 될 텐데, 생각해보면 어쩌다 보니 수험생이 돼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면서 이 험난한 입시의 과정을 잘 진행할런지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어떤 파장들,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 그 다음에 정시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등급별로 어떻게 우리가 지난 앞으로 남은 1년을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대 증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죠. 실제적으로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건 다 공감을 하는데, 이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서 과연 정말로 2,000명이 증원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최근 발표한 그 자료에 따르면 그냥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실제로 2,000명이 증원이 될지 안 될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 심리적으로 이제는 1년도 공부해서 의대를 갈 수 있겠구나. 나도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우리보다 어린 아이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은 나중 문제고, 우리 현재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있느냐. 당연히 재수생들, N수생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고3의 일정을 포기하고 또 우리가 검정고시로 전형해서 오로지 수능에만 몰빵하는 친구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즉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유리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가뜩이나 수시에서 수능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졌죠. 우리 이전에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연대 그리고 한양대 이런 대학들이 전년도에는 최저학력이 없었던 교과 전형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고요. 게다가 경희대 같은 대학은 최저가 좀 더 강화되었죠. 탐구를 하나 반영해서 두 개로 반영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한양대하고 시립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 상위 주요 대학들은 교과 전형은 서울대를 빼고는 다 최저가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했던 의대 같은 경우는, 메디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엄청 세죠. 인원이 2,000명이 실제 늘지 안 늘지는 모르겠지만, 인원이 늘어도 결국은 의대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능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 가만히 있던 나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능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나보다 1년도 공부한 또는 2년도 공부한, 또는 정말로 그냥 1년, 2년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서울 최상위권의 공대 다니는 아이들이 다시 한번 메디칼 계열, 특히나 의대로 가기 위해서 준비한 아이들이 다시 시험 보고 들어왔을 때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면, 올해 수능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지 않나,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라는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2025학년도 의약학 계열 모집인 현황 보시면, 우리 대충 아시겠지만 의대는 3,000명 뽑고요. 그 다음에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그래서 의대를 가장 많이 뽑고 그 다음에 약대를 많이 뽑죠. 다 합해서 6,000명 뽑습니다. 6,000명 뽑고 6,600명 뽑는데, 여기 2,000명이 더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나는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 나는 한의사 되고 싶어, 나는 수의사 되고 싶어, 나는 약사 되고 싶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이게 거의 서열처럼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의대 간 성적이 좀 안 되면 이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에 2,000명이 지원되면 원래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를 준비했던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그대로 의대로 갈 수 있고요. 전년도에 제가 3학년 부장이었다고 했죠. 3년간 아이들 지도하면서 졸업을 시켰는데, 수의대, 약대 준비했던 친구들이 재수를 지금 결심하고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재수하면서 생각이, 나는 또 1년 더 준비해서 수의대 갈 거야, 더 해서 약대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해볼 수 있으면 의대 한번 도전해 볼 거야, 이렇게 접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대가
2,000명이 증원됐다는 그 의미는 이렇게 연쇄 이동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자, 스카이 공대 위에 이렇게 메디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2,000명이 붕 뜨니까 연쇄 이동하면 유리하다. 맞습니다. 이런 적 놓고 보면 절대 맞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2,000명 자리가 붕 뜨기 때문에 서울대 연고대를 못 갈 것 같은 친구들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자, 이런 겁니다. 의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 지금 그건 나중에 따로 정리하기로 하고요. 인원수가 나와야 얘기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의대 전체 인원이 3,000명 된다 그랬는데 교과 내신 기반 교과가 900여 명, 그다음에 종합전형이 900여 명, 그다음에 논술, 그다음에 그래서 수시에 1,927명, 거의 2,000명이죠. 그리고 정시는 1,000명. 그래서 굳이 퍼센테이지 나눠보면 수시에서 한 60%, 정시에서 한 40%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900, 100, 전체 2,000 이렇게 놓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2,000이 는다는 얘기인데 이 교과 전형 놓고 보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교과보다는 종합전형이 더 많이 뽑아요. 그리고 나머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종합보다는 교과를 더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교과 전형은 900여 명이고 종합도 900여 명인데 우리가 지역인재라는 건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쓸 수 있는 게 지역인재로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지역인재와 지역균열 구분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데 교과 중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 포함해서 보면 전체 인원 뽑는 인원들이 일단 인원만 놓고 보면 3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아까는 교과로 뽑는 인원이 900여 명인데 실제로 서울 포함해서 실제 지역 인재 전형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그 전형은 300여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600여 명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지역 인재 전형이다. 그러니까 전라도 소재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전라도 소재 대학을 지원해야 된다. 지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교과 전형은 그렇게 높지 않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메인이 아니라 교과 전형이든 뭐든 다 수능 최저 학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능 최저가 만만치가 않아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4, 5입니다. 이 탐구가 절사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탐구 두 개의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1과 2면 두 개의 평균은 1.5잖아요. 그러면 이거 1.5를 1로 봐주겠다는 거니까 절사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유리하죠. 경희대는 3합 4. 특별한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건 평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놓고 보면 이렇게 약간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3합 4 또는 4합 5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대 같은 경우 4합 5. 자, 4합 5라는 얘기는 1등급이 3개가 있어야 되는 얘기고 3합 4라는 얘기는 1등급이 2개가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를 최저로 맞추죠. 아무리 인원이 늘어도 최저로 못 맞추면 맞짱 꽝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원만 증원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체제를 또 뭐 완화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현 구조에서 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최저를 못 맞추면 맞짱 꽝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900명 중에 300명만 그냥 교과 전형이고 지역 인재가 600여 명이다. 그래서 지금 의대 증원에서 이 전체 인원의 60% 가까이를 지역 인재로 뽑을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은 쓸 수 없는 전형이 늘어날 수 있는 케이스 있고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우리는 보통 종합전형이면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만 종합전형이 초제가 있었고 올해 한양대하고 시립대 정도가 종합전형에도 초제가 들어선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메디칼 계열은 웬만하면 다 종합전형에도 불구하고 초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초제가 교과전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없는 전형들은 또 면접이 되게 까탈스럽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종합이기 때문에 서류가 상당히 빡십니다. 우리가 종합전형 나중에 한번 제대로 다룰 때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탐구력. 옛날 따지면 논문 개념의 어떤 우리가 스펙이 좀 필요한데 지금 논문이라는 거 소논문이라는 얘기를 따로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진로와 적성에 관련된 역량을 보여줬는지, 관심 보였는지, 호기심을 보여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탐구 보고서를 좀 보게 될 텐데 예전에 소논문, 논문의 개념으로 좀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의대에 가려면 엄청난 그런 어떤 탐구의 흔적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거 하랴 최저 맞추랴 내신 준비하랴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도 종합진도 900여 명인데 600여 명이기 때문에 뭐 거꾸로 얘기하면 지역인재는 종합에 한 300여 명밖에 안 뽑지 않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논술 전형도 몇 개 많은데 뽑는 건 아니지만 이 논술 전형이 막 수백 대 나오는 전형이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최저학력입니다. 최저학력을 맞춰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또 논술 유형도 대부분 수리 과학이지만 대부분 수학이 메인이다. 수학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논술 전형을 간다고 보면 되겠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저 잘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실은
관건이긴 한데, 자, 의학 계열로 가려면 이 정도의 최저가 필요한데, 이걸 알면서도 자, 의대 정원이 늘었다는 것 때문에 들어선다는 얘기는 수시로 만약에 한다 치더라도 일단 이런 체제는 맞춰줘야지. 또 이런 체제가 될 거기 때문에 재수라든 삼수라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재수생들은 뭐 내신이 좋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대부분 또 정시로도 접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점수로 수시 납치되지 않을 친구들이 정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수능에 대한 자신 있는 친구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에도 얘기했지만 수능 응시 현황을 놓고 봤을 때 갈수록 졸업생의 비율이 높아진다. 작년에는 무려 35%에 해당하는, 작년에는 역대 지금까지 가장 적은 재학생이 있었죠. 대학가기 쉽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방 소재의 대학에는 아이들이 맘만 먹으면 거의 다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입시도 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낮은 성적 가지고 수도권 이상을 하려고 했을 때 어려웠지, 그냥 지방인 대학들은 웬만큼 다 붙었는데, 전체가 50만 명 모였을 때, 그 중에 3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현역이 아닌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이었다 이거죠. 올해는 이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물론 약간의 재학생 숫자가 늘어나는 게 있지만,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35%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당연히 수능에서 재학생들이 손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들 계속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수능이 중요하다는 얘기, 수능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고요. 실제로 응시했던 인원은 한 88% 정도 되는데 44만 명 정도 시험에 응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여러분 현장에서 수능 접수하고 수능 보지 않는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일까요? 공부 못하는 학생일까요? 좀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려 그렇지만 수시에 붙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필요 없는 학생들이, 수능이 필요 없는 학생들이 시험 안 보겠죠. 대부분 지방권 대학이나 전문대학 지원했던 학생들 중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시험을 안 보는 거지, 엄청나게 수능 잘 나온 아이들이 수능 안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시험을 안 보고 나보다 성적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졸업생들은 시험에 응하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 자, 등급별 원점수는 별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막연하지만, 왜냐면 왜 의미가 없냐면 상대평가이고 난이도이기 때문에, 그죠?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통 80점 중반에서 1등급 또 2등급 이렇게 형성이 됐다. 잘 보시고, 당연히 이거는 시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은 80점, 81점, 2등급은 73점 이렇게 나왔고, 확통 뭐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뭐 구분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있지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 비율이 작년에 어렵다는 게 보여지죠.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만큼 영어를 어렵게 내서 킬러 문항 없앤다고 하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만만하게 봤다가 큰 코 다친 과목이 영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3등급까지는 한 46%까지 된다. 그래서 영어는 1등급밖에 어려운 것 뿐이지 2, 3등급은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흐름이라는 거 보시고, 탐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보통 영어하고 탐구 한 과목 선택하는데 이것도 한 문제, 두 문제에 따라서 등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제가 이 모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수능 공부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수능을 옵션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반드시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등급별로 제가 한번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봤는데, 1등급에서 1.49까지 1.5 약 미만까지 봤을 때 보통 의학학 계열을 교과나 종합으로 지원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최저가 무지개 높아요. 3합사나 4합5이기 때문에 3합사 이 정도 맞추려면 여러분들 1등급 2개는 나와야 됩니다. 맞추면 되지. 그게 말이 쉬운가요? 작년에 저희 학생들 200명 약간 넘었는데 실제 수능 응시한 학생들은 한 160여 명 좀 됐는데, 그 중에 이 3합사를 마친 친구는 딱 2명입니다. 그 2명이 메디칼을 쓰진 않았지만 둘 다 서울대 간 친구들인데 그 정도 학생들만 맞췄고요. 못 맞춥니다.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못 맞췄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대 직윤 포함해서 연고대 서성한 학교장 추천, 이른바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는데 여기에 관건은 최저가 보통 3합 7이죠. 서울대는 3합 7, 탐구 2개, 연대는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데 탐구 하느냐 2개냐 논란이 많은데, 제가 입학처 전에 본 바에 따르면 아직 결정난 건 없다. 하지만 작년하고 똑같이 갈 가능성이 있으면 결국 탐구 하나 본다는 얘기하고 같은 말인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어찌됐건 최저 맞추려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2등급이 2개가 있어야 되는데 3합 7 맞추려면 그 중에 수학이 관건입니다.
뭐 특히 이과 학생들 수학에서 이가 넘어가면 뭐 국어나 뭐 탐구에서 확실하게 이를 잡아놓지 않는 한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내신을 여기까지 유지했다는 얘기를 엄청 잘한 거죠. 웬만한 반에서 1등이고 전교권에 노는 친구들인데 끝까지 내신 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만 무너지지 않으면 돼요. 학생부 생계부 관리해야 되는데 남들이 하는 거 플러스 아까 했던 탐구력이라는 부분들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하는 게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것도 진로 선택 과목에서 좀 체험은 좋을 것 같고요. 1.1, 1.99는 이것도 1등급 학생들이죠. 이 친구들은 중경외시, 건동 홍수까지 이 라인까지 이른바 교과정에 쓰는데 여기서 경희대, 그다음에 건대, 동대 요 대학들은 서류가 약간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한 여기서 건대, 동국대 요 대학은 최저가 없죠. 기본적으로 체제를 맞춰야 되는데 중앙대는 3합 7이고요. 경희대는 2합 5인데 올해 탐구가 2개로 바뀌었어요. 좀 강화됐습니다. 외대는 2합 4고요. 실업대 3합 7. 그러니까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좋은 내신 가지고 어찌됐건 교과 전형에서 뭐가 하나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최저를 못 맞추면 요 대학들 다 날아갑니다.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이 친구들 죽게 살기로 수능 공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성한 종합도 쓸 수 있는데 참 난감하죠. 그죠? 뭐 레벨 차이가 크게 나지도 않고. 그래서 어찌됐건 이 친구들은 워낙 내신이 좋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최저에 대한 확실한 승부를 좀 걸어야 되고 특히나 확실한 2등급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수학이 됐든 국어 됐든 확실히 있으면 좋겠지만 영어가 가장 무난하니 영어 2등급을 기본적으로 상수로 잡아놓고 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종합전형 돼도 이 라인에서 종합전형을 뭐 서울대 일반전형이나 뭐 연고대 뭐 활동우수형 뭐 다 쓸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요 라인 가려면 종합전형 같이 준비하는 건 맞지만 진로 선택 과목 배우는 과목에서 그냥 열심히 충실하면 되지 않나 싶고요. 2등급 초반대 학생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요 위에 있는 라인의 대학들을 아무리 최저를 맞춰도 내신이 못 받쳐줍니다. 그래서 2등 넘어가면 건대 라인보다 약간 아래 대학들을 갈 수밖에 없는데 요 대학들도 2합 5니, 6이니, 7이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대 같은 경우는 2합 5죠. 수도권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편이고 그래서 당국대 2합 6이고 또 국문대 송신대처럼 말씀드렸지만 2합 5, 2합 6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2등급 챙기는 거 이게 영어가 됐든 국어가 됐든 탐구 한 과목이 됐든 챙기는 게 중요한 거고 이게 가장 애매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종합전형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최저 맞춰서 요 라인을 가거나 근데 양해 별로 안 찰 겁니다. 최소한 건대 이상 가고 싶은데 건대 이상 가려면 종합전형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서류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최저만 맞추면 중경외시, 건동, 수까지 웬만큼 커버가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한데 이 친구들은 건대 이하 대학 물론 건대 이하라고 나쁜 대학은 아니지만 공부 잘한다고 여겨지는 그 라인에 좀 벗어나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가장 열심히 종합을 준비하면서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되는 아이들이고요. 2등급 때 중후반 아이들은 이제 교과 전형으로 수도권,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레벨 대학, 여대들을 이렇게 쓸 현상도 있죠. 뭐 아래 나오기도 하지만. 그리고, 같은 라인으로 예전에 이제 생기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대박날 개연성이 별로 없어요. 종합전형에서. 그래서 이렇게 먼저 수능 체제를 맞추고, 그 다음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자신이 정말로 1, 2년 동안에 서류에 엄청나게 자신이 보였으면 좀 더 종합에 집중하시고, 반대로 내가 내신이 나의 최선이 아니었다. 좀만 더 열심히 하면 좀 더 내신 올릴 수 있다면 내신에 좀 더 집중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잘하면 대박이 날 수 있고 쪽박이 날 수 있는 등급대입니다. 뭔가를 어설프게 접근하면 그리고 마지막 3등급 대 같은 경우는 수도권 교과 전형이나 그다음에 지거구에 있는 교과 전형을 주로 쓰는데 여기도 확실하게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의 종합전형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것도 서류를 얼마큼 준비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병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2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경희대를 종합으로 붙었고요. 그 다음에 2등급 초반대, 2등급 후반대 학생들이 종합으로 경희대를 붙었고 또 한 명은 또 동국대를 종합으로 붙었습니다. 이렇게 낮은 내신에도 불구하고 물론 2등급 후반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지만 종합에 대한 준비가 좀 대박이 날 수 있겠고 또 반대로 1등급도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최저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중앙대나 이런 대학들 떨어지고 국민대, 세종대에 갔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라인이 다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이 등급대별로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를 의미 있게 보람차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대학과 이 지원 라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학년 1학기 화이팅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